무총리님, 네네.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2일에 뭐 얘기 많이 나왔듯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위헌이다, 이거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죠. 네네. 그 이유는 뭡니까? 이유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에 행정부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. 예, 의회의 권한으로 그렇죠?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이 품목 관세를 하는 232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질 않았습니까? 아니면 네.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기되지 거기는 않았습니다. 제기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지금 현재 뭐 이 지금 그 결정은 안 됐지만 제기돼 있는 그런 이 계류 중인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? 예,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뭐 베센트 장관이 뭐 무역법 232조는 이미 수천 건에 걸쳐서 소송을 거쳐서 법적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이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 그 부과되는 경우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. 이게 232조가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래서 안보와 관련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론상은 그 이 뭐 취소될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아직 소송이 제기된 건 없다 이거죠. 예, 그렇죠? 국가 간에는 예. 네, 우리 국무총리께서 아시는 한은 없다 이거죠. 네. 그래서 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15% 임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언제 발효가 되죠? 지금 그 10%는 24일 0시부터 발효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15% 올린다고 SNS에 해놔놓고 액션하는 것은 24일 0시부터 하는지 어쩐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15%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. 그러면은 이거는 그 확실한 날짜가 없네요. 예, 지금 아직까지는 예, 그럼 이론상으로는 저기 이 10%는 는 24일 0시부터 24일 0시부터 하고 네. 또 한동안은 그러면은 저기 10%로 하다가 그 15%로 이 부과되기 시작할 때는 또 그때부터 하고 그래서 이게 뭐 관세 계산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겠네요. 예, 그렇습니까? 뭐 그게 시간은 길지 않는 기간 내에 아마 또 다시 15%로 아마 고시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IEPA에 의해서 부과되는 15%가 지금은 122조에 의해서 15%가 부과되게 될 텐데 네. 이 품목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뭐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좀 면세가 됐었는데 갑자기 122조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15%가 부과되면서 추가로 뭐 이 관세를 내게 된다든가 이런 거가 전혀 없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동안에 아마 그 저희들이 비관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5%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2.5%가 만약에 FTA 비체결 국가도 있다면은 2.5 플러스 15%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중국이나 이렇게 네, 알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우리나라만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네, 네. 그동안 비관세 되는 거 합의에 따라서 비관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. 이게 전체적으로 15%로 얘기를 했지만 네. 다시 또 합의를 통해서 그 비관세로 되돌릴 가능성은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미국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미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품목 관세 같은 경우는 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저기 사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이 언론에 따르면은 대만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전체의 76%가 이미 조사를 거쳤거나 혹은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저희 이게 같은 조사가 진행 정도가 어떻습니까?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 받는 게 뭐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에 그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했을 걸로 보여지고요. 앞으로 또 어떤 부분에 또 어떻게 232조를 통해서 들어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. 그러면 그렇지만은 한번 조사를 했으면은 뭐 안전하게 그다음에 계속 가는 겁니까? 아니면은 또 다시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?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? 그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알아서 그냥 그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? 232조는 상무부에서 합니다. 상무부에 미국 예, 정부에서 301조는 USTR에서 하고요. 예. 예.
그러니까 그 임의로 언제든지 네, 네. 자기네들이 원하는 식의 네. 조사 발동을 해서 네. 그 결과에 따라서 세율을 변동시키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네요. 예,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MOU 된 대로 저희들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요.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미투자법도 스케줄대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301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301조의 그 적용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지금 아마 미국에서 150일간 122조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뭐 232가 되든 301조가 되든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나올 거로 예측은 됩니다만 뭐 또 예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122조에 따라서 150일이 네. 그 한계가 까지밖에 안 있잖아요. 됩니다. 그죠? 네. 근데 그 150일이 지난 다음에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? 지금은 예, 의회에 가야 됩니다. 그러려면. 그 반드시 의회를 가야 되는 건가요? 네네. 그러니까 그 끝나면 한 뭐 며칠 쉬었다가 다시 또 그러지는 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못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예, 그래서 301조나 아마 232조를 가동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 301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쿠팡 문제라든지 온풀법이라든지 그 고해상도 지도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그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301조에 의한 관세를 맞을 우려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관련된 이슈라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우리 과거에도 우리가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뭐 이 농산물 유통기한이라든지 자동차 수입 규제, 이 뭐 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해서 미국에서 문제 제기해서 우리가 알아서 바꿨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301조에 따라서 이런 사유로 또 이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? 어떻습니까?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쿠팡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미국 측에 설명하는 것은요. 이게 정보 유출 이슈라서 그렇지 우리가 뭐 불공정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설명을 하고 그렇게 있고요. 얘기를 하실 때 미국이 잘 수긍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예. 행정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예, 하고 있는 것 설득하고 같은데 미 의회에서 지금 예, 미 의회는 지난번에 그 우리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 가서 설명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도록 해서 이 정보 유출하고 이 301조의 본질적인 어떤 불공정 거래하고는 이제 단절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뭐 다양하게 그 우리 해외나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아는 대상안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의회 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네, 권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.